지금 설명해 주신 다 그런 선조와 참 잘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작품은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받으신 미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구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그 소비에트 예술가 연합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예술 연합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했던 작가 2명의 작품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러시아 풍경이라는 작품은 카자코프 보리스 이바노비치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러시아 리얼리즘 화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엄격하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대상을 묘사해서 전달을 하는 그 전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채롭게도 굉장히 그 자신이 느낀 감정적인 인상적인 풍경을 거친 필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풍경 역시도 보시면은 지금 아주 오래된 그 성당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 마을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보시면 색조면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어떤 대상을 그저 표현을 해야겠다, 묘사해야겠다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을의 정경,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표현을 애정을 갖고 한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고요. 특히 이 성당이 오래된 성당의 분위기에 맞게 액자도 보시면은 조각이 돼 있거나 칠해지지 않고 원목 그대로의 느낌 그대로를 가지고서는 표구를 해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랴티아라고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국가일 수 있는데요. 부랴티아의 또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국민 작가. 그래서 루드티 모피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어떤 점이 재미있냐면, 보시면 이제 부랴티아는 설산 그리고 분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보시면은 화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분할을 해서 아래쪽에는 지금 소떼와 초원의 모습을 그렸고, 오른쪽엔 설산의 헬리콥터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4년에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 사업 공동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그때 기념으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가노프 대통령이 이제 선물로 보내신 건데, 이런 두 가지 부랴티아의 전통적인 그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앞으로 이제 다가올 산업화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녹아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러시아 또 부랴티아 이제 지역의 작품을 보셨는데요.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도 역시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요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박춘자라고 조선족 화가입니다. 근데 여성 화가인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래적으로 모필화라고 하는 전통 채색화의 기법이 있는데, 이 작가는 이렇게 아주 공들여서 세밀하게 채색을 하는 전통 중국화의 기법을 가지고 사실주의에 접근을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그런 것 외에도 또 다르게 이 작가가, 박춘자라는 작가가 재미있는 지점은 자신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 내 소수민족을 주제로 해서 그 소수민족, 특히 여성들의 일상적 삶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큰 장신구, 은 장신구가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착용을 하는 묘족 여성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세밀하게 배경도 금분을 갖다가 뿌리기 기법으로 하고, 옷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정교하게 그려서 중국의 이런 것들을 공필채색화라고 하는데요. 공들여서 그린 채색화. 근데 그 인물화 중에서도 아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수작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냉전 시기에 우리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연방 여러 가지 국가들이 사실주의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가지면서도 각자 다른 자신들의 자연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회화 전통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또 아울러 볼 수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흥미롭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 교수님, 그러면 이들 작품들이 주고받고 만들어지던 이 시기의 외교 정세는 또 어떤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70년대가 데탕트 시기였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80년대 중반, 후반이 되면 세계는 이제 베를린, 이제 냉전으로부터의 해체, 이제 탈냉전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당시 우리 노태우 정부는 그러한 국제 정세를 외교에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방 외교라고 하는, 즉 사회주의 공산성 국가들과의 국교 수교를 위해서 그걸 성공을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이제는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겨져 있던 그 반쪽의 국가들, 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도 정상화해서 말하자면 전방 외교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북방 외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독일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했던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말에 빗대어 부르기 시작했던 용어고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60년대 말에 동독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직 대결 구도에 있지만은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국교를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내세운 게 이제 동방외교입니다. 그 20년 후에 실제로 독일은 통일이 되죠.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동방 정책에 준해서 한반도에서도 한번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보자 해서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통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게 당장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북한의 그 뒤에 있는, 즉 북한의 지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소련,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게 돌아서 결과적으로 평양으로 가자 하는 그러한 발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러한 북방 외교를 수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고, 또 한편 국제 정세가 탈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북방 외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그 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게 한소 국교 정상화입니다. 이 한소 국교 정상화는 대단히 정적적으로 실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북방 외교 관련해서는 많은 기록과 저작물들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국립외교원에서는 그 당시에 초대 주소 대사를 지내셨던,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외교부 장관을 지내셨던 공노명 대사님의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당시에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박철원과 같은 그러한 그 당시에 정말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졌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고르바초프라든가 하는 말하자면 한국의 실세들이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에 진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비화들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이룬 게 90년 9월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해 91년에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16개의 이제 독립국가 연합으로 해체가 되는데, 소련을 계승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중요해졌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누스, 그리고 소련의 해체, 변화 등등, 또 소련 내부의 그러한 쿠데타, 그리고 지도자의 교체 등과 같은 생생하고 급박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우리 선물, 예술품에도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러면 한소 수교 이후에 받은 선물들에는 소련 해체 과정에 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럼 교수님 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상간 서신 등을 분석하셔서 연구 성과 하나 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영광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예. 풀 활용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그 90년대 북방 외교 이후에 2000년대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00년대 들어가기 바로 전에 IMF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IMF 위기라고 하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외교가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IMF 극복을 위해서 주력하는 한편 동시에 또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90년대 북방 정책을 통해서 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결과로 보니까 북한과 관계는 그렇게 진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 하는 그러한 반성이 시작을 한 거고요. 외환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0년 3월에 베를린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시고요. 그래서 북한과 화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을 하시고 바로 3개월 후에 2000년 6월에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시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재밌는 게 왜 그러면 하필 베를린에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했던가 하는 점인데요. 제가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이 된 국가가 4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됐던 반면 반대로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을 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북 통일에 있어서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게 국민적인 염원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맥락에서 보자면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독일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발표를 하셨던 건데 그 후에 보자면 2014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독일의 드레스덴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으시죠. 이렇게 봤을 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독일에서 온 작품을 또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황승 네, 선영. 아주 자랑할 만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지금 2000년 3월에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선물로 보낸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장된 국회의사당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작품인데 사실은 이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이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작가는 크리스토랑 장클로드라는 부부 작가입니다. 이 작가들은 세계 미술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이제 회화와 조각이 보통은 실내나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었다면 이것을 갖다가 야외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대지예술 그리고 건물 큰 구조물, 공공 구조물 이런 것들을 감싸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감이라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발현시키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 크리스토랑 장클로드의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이 국회의사당 프로젝트는 가장 대표적인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계획은 얘가 재미있는 게 71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실현은 95년도에 돼서 24년 만에 실현에 옮겼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동서간의 냉전 체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허용해주지 않았던 거죠. 이 작가들은 이제 소득계 작가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통일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드디어 이제 실현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국회의사당에 어디가 국회의사당이가 아마 인식을 못하실 정도로 뭔가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작품을 보면 받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개념도의 형식으로 사진 그 프로젝트를 할 대상들의 사진을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드로잉을 얹고 그리고 앞으로 얘들을 갖다가 이제 감싸거나 했을 때 사용될 재료 그걸 오브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같이 붙여서 이런 류의 드로잉
를 작품으로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기록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작업을 남긴 거죠. 근데 실제 이 작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외에도 몇 점 유사한 류의 드로잉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완성도가 있는 작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간략한 드로잉 형태의 작품들은 있어도, 근데 저는 그것보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기 그 전에 직전에 선물로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봤을 때 굉장히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설명들은 음. 작품에 담겨 있는 네네. 희망, 통일에 관한 기대, 네네. 그런 그렇죠. 벅찬 감정을 한번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는 음악을 하나 듣고 네네네. 가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현악사중주와 소프라노의 협연입니다. 자유 평등 평화